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독서론 해설 강의부터 시작하는, 해설 강의라고 말하니까 마치 지문을 다 해설할 것 같은데, 제 손글씨 분석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김남준 강사는 이런 방식으로 풀었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시험지가 딱 펼쳐질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1번. 요런 내용이 나오는군. 근데 여기에 보면 단순 관점이라는 게 딱 봐도 주어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보통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진 않으나 여기에서 눈에 들어왔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판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이건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을 찾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우리가 긴장, 다시 말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자 갑이 있고 학생 A, B 있으니까 여기서 세 명과의 어떤 관계 관련해 가지고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읽어가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은 솔직히 양심껏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요 두 번째 문단 정도는 이미 좀 읽은 상태로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지를 덮어놔도 갱지? 이게 좀 얇은 종이기 때문에 그 안쪽이 비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읽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부분들, 빠르게 이 부분들을 읽어나가면서 가다가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선지에서도 단순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계 나오죠. 여기서부터 집중력 최대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90 정도 써주는 거죠. 자,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서 95에서 100 정도로 집중력 끌어올립니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뭐 번호를 써줘도 좋고, 아니면은 저처럼 지금 하이라이트처럼 표시해줘도 좋죠.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근데 여러분들 눈에 잘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제가 색깔 달리해서 표시하면은 해독이 관련된 건 노란색 밑줄입니다. 자, 요게 해독. 자, 그 다음에 하늘색 밑줄. 요거는 언어 이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요거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해독은 다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해독이라는 건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인데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독서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 방식이죠. 상하위어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병렬적 연결들을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자주 나오던 거 또 나왔군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읽었어야 돼. 이게 막 읽으면서 덜컹덜컹 불편하다. 여기서 불편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연습이 부족했던 거니까 혹시 이번 수능 때 이런 방식으로 망했다. 그러면 스스로 연습 부족이라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번 내년 수능을 한 번 더 도전하겠다 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연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하나, 추론하기 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문단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특히 두 번째 문단에서 저는 어디에 집중이 들었냐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독해 능력이라고 할 때 읽는 능력인데, 저는 이제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항상 글을 읽을 때. 그러면은 독해 능력은 해독을 하는 거랑 언어 이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해독. 다시 말하면 그 암호를 풀어내야 그 다음에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자, 단어 인식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해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 이런 걸 보고 저는 동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뜻인데요.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걸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걸 당연하게 그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축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단은 국어 능력에서 또 필요한 논리 관계 연결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글을 읽을 수 없어도 내용을 말로 들어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제 상식이 벗어나는 거죠. 자, 앞선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에겐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 편견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의 편견은 뭐였냐면, 해독을 하고 나야 언어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어를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이해될 거 아니야. 이거 상식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공감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 문장에 글을 읽을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은 단어 인식이 안 되는데, 말로 들려주면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이해가 된대. 여기가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대로 읽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아니고, 오, 특이하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아, 뭐,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야. 막 어려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발, 편견을 내 원래의 상식과 다르게 이게 편견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얼른 나의 뇌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해독이 안 되더라도 언어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문단에는 이제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이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뭐 집중력이 100이 최대라면 여기서 한 80 정도 써주는 거죠. 그럼 제가 얘 여기는 왜 90, 95까지 얘기를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 100까지 내가 집중을 다해서 읽어도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시 와서 봐야지라는 마인드로 집중력을 차라리 내려놓는 게 좀 낫지.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읽는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지문 지금 제가 해설을 제대로 하려고 치면은 30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지문. 근데 우리 이거 30분 풀 겁니까? 수능에서?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 내용을 알아듣고 문제만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능 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시간 부족 안에서 지금 제가 말한 방식대로 편견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능 국어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걔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답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1, 2, 4, 5번이 너무 적절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풀었느냐? 아니, 너무 맞는 말인 거야. 얘는 좀 애매했어. 그리고 4, 5 해놓고, 솔직히 말하면 얘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 편견 관련된 내용 있죠. 자, 독해 능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말소리 듣기 경험에 앞서 독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자, 이 독서 경험이라는 게 뭔지, 이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경험 여기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해독 발달 후의 독서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뭐예요? 디코딩을 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암호를 풀어내야 해독이 발달해야 언어 이해가 된다라는 저의 편견. 그걸 활용한 그대로 선지죠. 그러면은 제가 편견을 바꿨잖아요. 아니야. 그 해독이 안 되더라도 언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생각을 유연하게 바꿨죠. 그러니까 어때요? 독서 경험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소리 듣기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은 독해 능력이 발달이 돼. 라고 제 뇌를 순간적으로 고쳤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선후 관계가 지금 반대로 돼 있다. 선후 관계 뒤바뀜. 그래서 얘는 답.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고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사족이 많아요.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저는 이상, 그 다음에 선후 관계 반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3초 안에 끝내야 돼, 이 판단을.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답인 거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단순 관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요거는 답이 5번이죠. 자, 그럼 5번이 왜 먼저 답인지 보겠습니다. 해독과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비판이에요, 비판. 그럼 단순 관점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떠올렸어야 되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진 않는다. 자, 이게 비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부족하다라는 말로 이 마지막 문단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표현들 보세요. 머릿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전에 본문에는. 근데 여기는 사고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정보관계에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국어입니다. 특히 수능에서 너무 잘 낸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능 국어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계속 수능 국어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재능 기부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금 요령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내용을 체화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수능 국어 1등급을 맞아 오시면 저로서는 매우 그 뿌듯한 일일 테니까 잘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부터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에 해독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았다. 해독 부족해서 이거 산문단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얘는 그 비판이 아니고 잘 있었어요. 그래서 땡. 2번. 독해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면 고려했어요. 산문단에서. 그래서 얘도 땡. 그 다음에 3번. 해독의 영향이 아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해독이 잘 안 되더라도 언어 이해가 되는 거 봤잖아요. 말소리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4번에 말소리, 청각적. 자,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건 편견 하나만 고치잖아요? 그럼 1번, 2번 다 그 편견 고친 걸로 지금 문제가 나왔다는 거. 즉, 평가원에서 노리는 바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거. 그걸 깨고 나오는 애를 서울대 보내겠다는 겁니다. 의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견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아래서 깨고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 갑은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자, 국어를 정말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부터 눈에 안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뭐가 난리가 나냐면 여기 소리내어 단어 읽기에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는 해독이죠. 이거부터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요건 언어 이해죠. 자, 지금 그러면은 얘는 원래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요거는 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4분법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실제 문제 풀 때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논리 구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일단 4분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X, Y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 학생 A가 들어가고 여기 학생 B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학생 A는 해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학생 A는 언어 이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좀 전에 그 내용을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입해 보면, 자, 소리내어 단어 읽기는 해독이라고 했죠? 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A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었고 식별도 잘했다. 그러면은 얘 해독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였고 한눈에 식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얘는 자 다른 색깔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A는 해독되고 B는 해독이 안 돼. 자 근데 다음에 자 다음 내용에서는 다시 연두색. 자, 학생 A는 언어 이해죠. 글로 읽을 때, 말로 들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지 못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글로 읽을 땐 중심 내용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A는 언어 이해는 못하고 자, 언어 이해는 못하고 그 다음에 B는 언어 이해는 할 줄 안다. 자,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요게 그러면 어디에 그대로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 세 번째 문단에 쫙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 원래 이거 잘 푸는데 오늘은 눈에 안 들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건 높은 그 수준의 문제였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이런 고도의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독서 이론 문제도 답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풀 때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 물론 풀 때 저는 이런 생각, 사분법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익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4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해독은 발달되었지만 중심에 뭐 졸려 맞는 말. 자, 2번. 그다음에 이것도 졸려 맞는 말. 자, 그다음에 3번. 언어 이해가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 자, 왜냐면은 자, A가 언어 이해인데 해독은 글 읽기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단어 인식이 되니까. 근데 B는 안 되겠지. 왜냐면 얘는 단어 인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3번까지가 적절이고 자, 그럼 이제 5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B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지 못하지만 말로 들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아까 제가 편견 하나만 고치는데 부어적 특성, 말소리를 통해서
언어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하나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를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느꼈을 거고 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계속 드릴 거고 이런 작은 차이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답인 이유 볼게요. 답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B는 지금 뭐가 안 되는지 보시면 해독이 안 돼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글을 읽을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이 친구가, 어, 글읽기 경험을 통해 한 게 아니고 오히려 5번 선지, 즉, 뭐 어떤 말로 들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말로 들은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지문 해설로 넘어갈 겁니다. 자, 아까 이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가나지문을 다음에 촬영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꼭 이런 내용들, 논리 연결을 항상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논리 연결. 그 대신 빠르게. 물론 정확하게도 필요하고요. 논리 연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논리 연결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을 이해할 때 툴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제발 꼭, 나 이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편견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글을 다시 읽어봐야지. 라는 편견 버리기 연습. 제가 이거는 이번 수능 국어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댓글에 선생님 제가 편견을 한번 벗어내 보려고 그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거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수험생들의 국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